너희 엄마를 해하겠다. 아,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제 너가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를 해치겠다. 실제로 흉기를 들고 이 글을 예고글을 올린 다음에 이제 추적한 자신이 스토킹하는 여성의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갔다가 붙잡힌 남성의 사건입니다. 지난 12일에 벌어졌는데요. 이 범인은 그동안 지난해 9월부터 여러 번 이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이 방송인을 스토킹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트위치라는 플랫폼의 스트리머로 알려졌는데 이 방송인에 대해서 협박성 글을 처음에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 여성 방송인의 어머니를 해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 글을 이 인터넷 방송인의 팬들이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찾아갔는데 실제로 흉기를 들고 있어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고요. 일단 피의자를 살인 예비 혐의 그리고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기자 이 뭐 예고까지 하고 직접 그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했을 정도면 좀 준비를 했네요. 네, 범행 당일에도 이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이제 공유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당신의 가족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가방에 흉기를 여러 자루 가지고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3시간 정도 이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교수님이 오랫동안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오셨는데, 근데 이 여성 BJ들에 대한 협박 또 스토킹이 기사 검색만 해보면 뭐 수십 건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도 너는 내 여자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별풍선을 쏜다든지 하면 뭐 여성 BJ들 입장에서는 팬이니까 되게 상냥하게 대응을 해주고 고맙다고도 해주고 뭐 호감을 표시했겠죠. 근데 이거를 본인에 대한 막 그런 걸로 오해해서 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뭐 언뜻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BJ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불특정인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어필하는데 그 안에는 성적인 요소들이 막 이렇게 함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유저들 중에는 사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극소수 섞여 있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거의 관계 망상으로 보여요. 어떻게 사귀지도 않고 너는 내 여자야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이제 스토킹을 결국은 하고 아닌데 문제는 이런 이제 스토킹을 결국은 팬심이라고 좀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박이 있을 때 즉시 신고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법률의 테두리 내 스토킹 행위가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어떤 그 조사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셨는데 9월 달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자통신망상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또 9월까지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건? 자, 이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 아는 사이였어요? 현실에선 만난 적이 없고 온라인으로 스토킹을 해서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랜선으로만 했던 거군요. 랜선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요. 이 여성 방송인은 피해를 받고 있었고 이 가해 남성은 직접 찾아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단 처음 찾아간 것으로 나왔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스토킹을 해서 온라인으로 스토킹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실제로 갖고 있으니까 이 글이 네가 올린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올린 글이 맞다면서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그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수사는 하고 있지만 일단 뭐 범행의 실행을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나 이제 살인 미수 혐의는 적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살인 예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이게 뭐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해도 온라인상에서도 뭐 협박을 하거나 스토킹을 해도 당연히 스토킹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제정됐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면해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법망에서 약간 피해 있었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이 무엇인지,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하기. 따라서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 이거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 스토킹에 포함이 되거든요.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특히 그 여성 BJ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맞아요. 더 많아질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특히 뭐 기성세대는 그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여러 유명 BJ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예. 그 지금 뭐 백수진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러다 진짜 살인 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온라인 스토킹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또 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오가다 만난 여성을 한테 또 이렇게 무슨 흑심을 품고 고속도로에서 스토킹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고속도로 상에서는 1회 만나가지고 쫓아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1회 만나서 쫓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사실은 고속도로 상의 CCTV를 열심히 분석을 해보면 그 여성만 쫓아간 게 아닐 겁니다. A라는 여성도 그렇게 해서 한번 스토킹을 해보고 B라는 여성도 스토킹을 해보고 신림동 사건처럼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이제 사건을 그냥 일회성으로 이 사건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 괴롭힘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 상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경찰들이 CCTV 등등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구나 이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이 얘기는 뭐 이후에 이 사건 상황실에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좀 짧게요. 네. 일단 살인 예비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짧게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은 일이긴 그럼 얘기하세요, 합니다만, 그냥. 네네. 예.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정말 살인의 실행의 착수는 칼로 찌르는 겁니다. 겨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끔찍합니다만 정말 사망에 이르르면 살인 기수죠. 그리고 그렇게 휘둘렀는데 또는 겨누고 있었는데 그 후에 다행히 정말 운 좋게도 사망하지 않으면 그 살인 미수가 됩니다. 미수까지는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는 그 전 단계예요. 즉 살인 도구를 가지고 뭐 이제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또는 그 집에 들어갔거나 겨누기 전 단계입니다. 뭐 또는 뭐 물건을 이제 살해 도구를 구입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이 예비 단계는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살인이나 강도를 비롯한 중한 범죄들은 예비도 처벌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도 살인 예비죄로 처벌받는 건데요. 실제로 칼을 겨두고 가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살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집에까지 찾아갔기 때문에 살인 예비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